예, 뒤늦게 알려진 얘기입니다. 저희가 뽑은 1위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정치권 논란이 큰 가운데요. 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었을 당시에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합참의장이 청와대에 불려간 게 전해졌습니다. 대공 요미증이 없는 것으로 현재 협동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송환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북 조치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 5일 정도 걸린다 어떤 상황, 사례에 따라서 송환 기간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여러 뒤숭숭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 비슷한 얘기 뒤늦게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019년 7월 27일이었네요. 동해 북한한계선을 넘은 북쪽 선박이 다음날 예인이 됐고 그리고 모레 이틀 뒤에 이례적으로 빠른 송환이 됐는데 당시에도 이걸 두고서 여러 좀 뒷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 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군에서요. 가장 일단 넘버원 군은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즉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 군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합참의장입니다. 군 작전에서는 합참의장이 일선에서 가장 어쩌면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자, 북한에서 어선이 흰 깃발을 달고 NLL을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납포를 해서 과연 왜 넘어왔는 것인지 또 기순 의사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그냥 밀어서 올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봤지만 그 전에 삼척항에 어선 4명이 탄 목선이 내려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내려왔습니다. 예. 결국 어선이 이 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어민들이 신고를 해서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군이 도대체 뭐하냐, 뚫렸는데 내놓은까지 몰랐느냐, 이런 비판이 한 달 전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박한기 지금 합참의장이 그걸 납포를 해서 조사를 해봐라, 귀순할 의사가 있는 등등 해봐라 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귀순할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돼서 42시간 만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예. 그런데 뒤늦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서 4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박한기 합참의장 뭘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군내에 있는 최고의 장성이 청와대 행정관한테 가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군은 당연히 군으로서 작전으로서 할 일을 했는데 당시에 청와대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었습니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서 한 열흘 뒤에 사건 열흘 뒤에 4시간여 동안 집중 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어겼다 이 이유인데요. 조순 의원님 이게 네.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민정비서관실이 군서열 1인 합참의장을 불렀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자, 우선 북한의 선박이 NLL 북쪽에 한동안 한참을 머물다가 내려왔는데 엔진을 켜고 돛대에는 흰색 천을 달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NLL을 넘었다. 귀순 의사가 있었다. 이 점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있을 수 없는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합참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이 선박과 관련해서 납포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합참의장을 민정수석실에서 소환해서 4시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합참의장을 불러서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비리 의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당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조사를 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조 의원님 정확히 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인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면 뭐 예를 들어 청와대 행정관이 군설 1을 부른 것만으로도
뭔가 군의 명예를 많이 실추시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리 의혹이 아니라 정말 뭔가 불러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민정수석 정도, 민정비서관은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행정관이 불러서 4시간을 조사를 했다. 그것도 합참의장이 온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이 조사를 했다. 이거는 정말 합참의장에 대해서 이거는 명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논란이 좀 이 보도를 통해서 커졌는데 우리 군의 입장도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합참에서 언급해 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기자단에 설명을 드렸고 사전에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절차대로 이루어졌고 저희가 그 관계기관에서의 정보 조사를 끝내고 이루어진 대로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한기 전 합참 의장님께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실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의 핵심은 뭐 북한 어선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게 월북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참의장이 생각한 걸 두고 청와대가 청와대로 소환을 했다. 뭐 이 부분인데요. 김주일 대표님. 예. 당사자인 박한기 전 합참의장은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고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 측은 조사가 아니라 의견을 들었던 것이다. 책망한 거 아니다. 그리고 박한기 전 의장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뭐 이 정도의 입장을 좀 밝힌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군은 군의 일을 했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군은 어떤 뭐 북한에 어선이 넘어왔을 때 납포 이제 그 NLL 침범을 했을 때 원칙대로 이제 납포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게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북 관계라는 거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 일을 다 원칙대로 이를테면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의견을 청취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거를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적절했느냐 여부는 조금 예를 들면은 뭐 안보실에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괜찮은데 민정수석실에서 부르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게 아까 전에 조수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비리 혐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중심의 정보 예전에 이제 박상훈 후마니타스 그 대표가 그 정치학 박사인데 그분이 청와대 정부라는 책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청와대에 과도하게 권한이 있으니까 모든 거 위에서 군림하고 있고 제대로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지만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이런 대통령실 청와대 우위를 비판을 한 건데 이런 게 전형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민정수석실에서 왜 이거를 조사를 하느냐. 그래서 안보실에서 했으면 훨씬 모양새가 좋았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예. 드리죠. 우선 합참의장은요. 현역 군인의 군세를 이룹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군 작전권이라든지 군 통수권과 관련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은 군사 어떤 작전권이나 통수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국기문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기문란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데서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 말 안 듣는다고 이런 수모를 줬다? 이렇게 하면은 군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뭐 김주일 대표님도 어찌 됐건 부를 거면 부르더라도 박한기 전 합참의장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아니라 공식 뭐 루트 혹은 뭐 안보실이라든지 국방부를 또 애들러서 통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건너뛴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근데 의견 청취는 할 수 있고 예.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게 정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는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구정차장 네. 또 돌고 돌아 이 얘기를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네. 목선 이제 왔을 때 다시 돌려보냈던 사건이라든지 그럼 결국 또 군은 군대 일을 했을 뿐인데 이걸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청와대가 합참까지 소환 조사해서 책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책망이라는 단어까지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저자세 어떤 대응 이것에 대한 이제
이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지금 하나씩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이 새로운 증언, 정황들이 나오면서 당시 대응이 올바랐느냐, 그거에 대한 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이걸 밝히는 작업이 있었고요. 예. 또 당시에 있었던 이 북한 어선 그를 뭐 빨리 이 송환한 것도 이거 역시도 당시 이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에 이 유해가 가할 수 있는 이런 석연치 않은 사건 아니었느냐, 이거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이 대북 관련 석연치 않은 이 적폐에 대한 이 제대로 이 바로잡는 이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삼척에 왔던 그 어선을 또 돌려보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러이러한 당시에 왜 이렇게 처리를 하지? 그 납득이 안 됐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만한 이 잘잘못을 따지는 작업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서열 1위 당시 박창기 합참의장을 부른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 얘기, 뒤늦게 알려진 얘기인데요. 오늘 좀 논란이 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였고요.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